그리고 그 10km마다 달리다 보면은 10km마다 그런 저는 체크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그 중간에 뭐 과일이라든가 뭐 음료수 같은 것도 주고요. 그리고 그런데 저쪽에는 음식 먹는 친구, 이쪽 밑에는 그 밥이 있는데 그 왼쪽에 그 미셀이라고 프랑스 그 할아버지 부부인데요. 어느 날 달리는데 제가 그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다고 그냥 한 마디 던졌었는데 다음 날 친구들이 저기 밥을 구해가지고 저한테 준비해 놓았더라고요. 너무 고마웠었는데 저게 쌀밥인데 그 우리나라처럼 외국 쌀은 그 찰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때 거실거실하거든요. 근데 맛은 없었지만 근데 그런 어떤 정성들이 되게 좋았었고 이게 달리면서 그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고요. 그 서포트들도 많이 오는데 저는 그 한 10개국에서 그때 50명 넘게 참가했었는데 제가 유일한 아시아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.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도움 주고 그런 어떤 과정들, 그러니까 달리는 이런 대회 참가하면서 단지 그냥 힘든 것에 도전한다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과의 만남 과정들이 정말 저한테는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저기 뭐 도로에는 1000km 저렇게 적혀 있고 그 제일 힘들었던 거는 좀 부상인데요. 그 참가자들 중에 50명이 참가하면 50명 중에 안 다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다치거든요. 왜냐하면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달려야 되니까.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 쉬는 날 없이 달리는 게 운동을 하다 보면 연습할 때는 일주일 동안 연습하지 않고 한 일주일 한 5일 정도 운동하고 그 다음에 한 이틀 정도는 쉬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쉬는 날이 없게 매일 달리다 보니까 그게 부상이 제일 힘들고 예, 그 포기하는 사람도 완주자가 그래서 완주자가 한 50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리고 밑에는 제 신발인데 신발도 한 1000km, 2000km 달리려면 신발도 여러 개 준비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신발을 한 5켤레 신었거든요. 한 500km 신으면은 신발 같은 게 헐어버려 가지고 저렇게 바꾸면서 저렇게 좀 참가하게 되더라고요. 너무 저만 좀 떠들 것 같아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잠깐만 질문 좀 받고 예,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? 용기 있는 사람한테는 뭔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나 뭐 아까 뭐 사막 마라톤도 있고, 뭐 사막 마라톤 남극이나 북극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. 예. 예. 네네. 네네. 네.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고비 사막까지만 가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때는 500만 원,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들었거든요. 사하라 사막 갔고 고비 사막 갔으니까. 근데 그때까지는 계속 딱 이것까지만 가야 됐다 생각했는데 그때 고비 사막에서 우승한 이후에 저 아시는 분이 저기 제가 지금 노스페이스 협찬 받는데요. 노스페이스 쪽에 연결시켜줘 가지고 서울에 연결시켜줘 가지고 노스페이스에서도 협찬을 받았었고 그리고 남극하고 북극 갈 때는 제가 여기 저기 대학원을 그때 2006년도에 대학원을 저 체육학과 다닐 때라서요. 그때 총장님이랑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. 그러니까 스폰서를 많이 연결시켜 줬었어요. 그 남극이나 북극은 참가비가 되게 비싸거든요. 그 참가비만 한 2천만 원, 3천만 원 이렇게 하고요. 그러니까 제가 스폰서 없으면 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때 고충석 총장님이라고 계셨는데요. 그때 뭐 JDC에 연결시켜줘 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저기 의예과의 김문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. 김문도 교수님이 저 갈 때마다 뭐 서울까지 비행기표도 챙겨주시고 뭐 하면서 그렇게 주위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대회 참가하면서 쓴 돈이 한 1억이 넘거든요. 1억이 넘는데 그러니까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대회 참가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. 예. 네? 7알이요?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7알이요? 70%요? 뭐 제가 제 경비 개인 쓴 경비요? 어떤 거 70%요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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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러니까 뭐 협찬 다 못 받아서 개인 경비로 쓴 것도 있고요. 그러니까 제가 제 쓴 경비가 한 1억이 넘는데 제 개인 경비 쓴 것도 한 3천 원 된 거, 3, 4천 원 된 것 같아요. 예. 네, 네. 예.
그리고 또 다른 뭐 질문 있으세요? 그 아까 예. 네. 네. 네, 네. 그 이게요. 저도 처음에 사막을 어떻게 사막 마라톤 어떻게 가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마라톤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신문에서 보니까 사막 마라톤이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. 기사가 있었는데 딱 보는 순간 사라사막 가고 싶다. 그렇게 해서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가게 됐고요.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이게 많은 정보들이 생기더라고요. 한국에만 있을 땐 몰랐는데 외국에 나가니까 외국 친구들 아까 만났다고 했잖아요. 친구 가면은 뭐 유럽 친구 만나면 유럽에는 무슨 대회가 유명하냐 뭐 물어보게 되고 미국 친구들 만나면 미국에서 어떤 대회가 유명하냐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해서 알게 돼가지고 가게 됐는데 저는 막 대륙 횡단하고 나라 횡단하고 이런 마라톤은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또 이런 대회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제 욕심인 것 같아요. 처음에는 5km 달리는 게 제 꿈이었지만 저렇게 막 뭐 울트라 뛰고 뭐 사하라 사막 가고 그리고 뭐 1000km, 2000km 뛰는 게 꿈이고 지금의 제 꿈은 또 막 5000km, 뭐 10,000km 이렇게 대륙을 횡단하는 게 또 제 꿈이거든요. 그런 꿈들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가게 됐고 프랑스하고 독일은 또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또 그림 그리다 보니까 굉장히 가고 싶었던 나라라서 가게 됐습니다. 예, 예. 이런 대회는 그렇게 그 아까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 수가 한 뭐 몇백 명이 되고요. 한 나라도 한 3, 40국 되는데 이런 대륙 횡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으면 대회 진행을 하지 못해요. 왜냐하면 숙소 문제도 있고 교통 통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프랑스 횡단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국에서 60명 정도 왔었고 거기서 한 40명이 완주했고 독일 횡단도 한 10개국에서 35명이 왔는데 완주자는 16명. 그 정도. 그러니까 마을 체육관에서 이런 마을 체육관에서 매트리스 깔고 침대 깔고 매트리스 깔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식당에 모여서 그냥 빵 같은 거 먹고 달리고 중간에는 아까 같이 과일 주면은 과일 같은 거 먹고 달리고 뭐 그런 식으로 대회가 진행되거든요. 네. 사하라 사막은 제일 더울 때가 55도까지 제가 경험했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55도 경험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. 근데 의외로 가면 또 견딜 수 있는 게 제주도는 30도만 넘어도 이게 습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몸이 정말 못 견디거든요. 근데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에는 50도 넘어도 건조하기 때문에 그 긴 옷 입어버리면 그 태양만 피해버리면 그늘에만 가버리면 그렇게 덥지 않고요. 그리고 땀 흘린 것들도 금방 증발돼 버리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목욕하지 못해도 그렇게 막 찝찝하다 막 그런 느낌은 막 들지 않아요, 별로. 물론 머리 못 감으니까 좀 그런 건 있지만은 그래도 뭐 견딜만 해요. 그리고 북극점에 가기 위해서는 저는 그때 대회가 4월 달이었는데요. 그러니까 12월부터 1월, 2월 한 석 달 동안 한라산에 매일 한라산에 올라가서 뛰고 그렇게 연습했었고,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했었는데 그 대회마다 다 틀려요. 그러니까 사막 가기 위해서는 모래에서 많이 연습해야 되고 어떤 알프스나 히말라야 가기 위해서는 한라산처럼 고지대에서 많이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뭐 남극이나 북극 이런 데 갈 때는 어떤 눈 위에서 많이 연습하면 좋고 그리고 이런 대륙 횡단은 도로를 달리는 거니까 도로를 달리면서 장거리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횡단 대회는 참가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1000km 정도 훈련을 해요. 1000km면 하루에 한 50km씩 매일 뛰고요. 그래서 한 달에 한 20일 정도 뛰면은 1000km 정도 되거든요. 예. 근데 제가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인간의 어떤 한계라는 게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는 여러분보다도 더 체력이 약한 운동장 몇 바퀴만 뛰어도 정말 헥헥대고 정말 다리가 쑤시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마라톤이라는 게 또 신기한 게 또 하다 보면 하는 만큼 또 계속 늘어요. 계속 저도 10년 넘게 지금은 달리었기 때문에 이런 대회도 참가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그런 게 되더라고요. 네. 네. 이런 대회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회를 뭐 사막 마라톤 우리는 마라톤 대회를 뭐 신문사라든가 어떤 무슨 체육 단체에서 하지만 그
이런 거는 거의 개인이 대회를 주최하고요. 개인이 하든가 아니면 뭐 어떤 개인이 기획사를 만들어 가지고 스포츠 기획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독일 횡단 만든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오너가 60이 넘었고요. 60이 넘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유럽을 횡단한 다음에 자기가 대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독일 횡단만이 아니고 지금 대회를 몇 개 운영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륙 횡단 대회를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어요. 예, 다른 대회예요. 예, 다른 대회를 두 개 다 얹어 있어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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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, 저는 그렇게 참가하는 겁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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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니요, 상금 같은 거 없고. 예. 예, 주최자는 예, 수익이 있습니다. 예, 예, 참가비가 비싸니까요. 참가 비싸고 그 아까 메리라고 아까 사막 마라톤 만든 그 친구는 그 여자는 지금은 40대 중반이지만 그 친구는 그러니까 삼성에 그 서울에 삼성에 다니다가 삼성이랑 회사 다니다가 그 그만두고 그 고비 사막이랑 사하라 사막이랑 칠레랑 남극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 대회가 10년 넘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회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. 그러니까 대회 한번 계산해 보세요. 참가자가 만약에 사하라 사막 마라톤이 100명이다. 아 200명이다. 200명 한 사람이 300만 원씩만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? 그러니까 몇 억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대회 하나 할 때마다 그 사람은 지금 몇 억을 버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개인이 경험해가지고 그렇게 대회 만든 사람 많고 아까 북극점 갔다 왔다고 했는데 그 북극점 만든 사람은 리차드 도노반이라고 아일랜드 사람인데 그 사람은 2002년도에 자기가 처음으로 남극하고 그동안 우리는 뭐 박영석 대장이나 이런 거 보면 횡단을 남극을 걸어서 횡단하잖아요. 근데 그 리차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아일랜드 사람이 남극하고 북극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달려서 간 거예요. 그게 이슈화가 되는 거죠. 이슈화가 되고 또 자기가 그렇게 경험하고 났으니까 대회를 만들어 버린 거죠. 그런 경우 되게 많고요. 뭐 정글 마라톤이라든가 뭐 히말라야 알프스 이런 대회 운영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회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운동선수 출신이 하는 게 아니고요. 뭐 아까도 메리도 여자지만 그 50대 뭐 60대 아줌마들도 있었고 아까 독일 횡단 오너처럼 어떤 60이 넘은 할아버지도 있고 그런 오너들은 되게 다양한데 대부분 자기가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대회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외국에는.